바이오니아에 대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9월 26일 이후 기준에서의 누적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전일 것까지. 그렇게 되면은 수급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와 있는 기준인데 2,580만 주거든요. 2,580만 주에 128만 주라고 하면 뭐 적지는 않습니다만 시가총액이 1조 2,800억이에요. 그것도 뭐 속단편으로 무지하게 올려놔서 저 기준입니다. 2,580만 주 나눠볼게요. 128 나누기 258 해주면 4.96%인데 사실 저 물량은 하루 그러니까 신뢰도가 좀 떨어져요. 신뢰도가 또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시가총액 1조짜리하고 시가총액 10조짜리하고의 매직 그 퍼센테이지 규모의 금액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하루에 뭐 300만 주 3%도 내 던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상 물량을 내 던진다라는 자체가 하루 터질 수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 부분을 전부 확장해서 놓고 봤을 때 확장해서 놓고 봤을 때 과하죠. 근데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뭐 이렇게 1조 원 지금 이제 넘겨놓은 이런 기준에서 거래가 예전처럼 이런 거래가 주봉 단위에서 막 터지고 또 일본 기준에서도 저런 거래가 이제 터질 때 이럴 때는 하루에도 저 물량이 다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 뭐 1,000만 주씩 터지면 뭐 100 몇십만 주 나가는 거는 우습단 말이죠. 쉽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 누적 수급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대차 상환 범위로 인식을 한다라는 부분이 엄청난 물량의 수급이 아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처럼 보여지는데 시각적으로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물량은 일단 아니다. 원체 거래가 제한적이었던 그 부분에 대한 거래는 제한적이었던 종목이다. 그러니까 수급에 대해서 너무 확대해서 가지는 말자. 그 기준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나는 개별 매매를 하겠다. 왜냐하면 얘가 싫다 좋다가 아니에요. 싫다 좋다가 아니라 뭐 지금 장이 꼬물이하고 우리가 이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SM, 뭐 LG전자 이런 종목이 없었다면 솔직히 또 다른 먹거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얘도 들여다봤을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뭐 수급도 단기간에 이따시만큼 들어왔고요. 또 2월 달부터도 볼까요? 2월 달부터도 놓고 보시면 뭐 2월 이후에 누적 수급 범위가 2월 최근 들어서 수급이 쭉 들어왔으니까 여기 보시면 2월 달 것만 한번 또 따로 보겠습니다. 2월 달 거 들어온 걸 감안한다면 요때 빼고 여기서부터죠. 7일부터 그러니까 7일부터 이제 2월 7일부터 들어온 수급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퍼센테이지는 좀 다소 제한적이죠. 5%야. 그럼 2% 들어온 거야. 50만 주. 2% 들어왔는데 무지하게 들어온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어찌됐든 2% 들어왔다. 수급도 좋고 아이고 뭐 거래를 터뜨린다. 그 정신 나간 친구들 얘기하는 것처럼 거래가 뭐 20배 터지면 터졌습니다.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그잖아요. 26억 터지다가 400만 주. 그러니까 거래량 요즘 거래대금 거래량 교육을 해드리는데 거래량이 터졌다. 주가에 선행한다. 누군가 건드는구나. 선행한다. 또 주가 거래량이 터졌다. 변동성 크기가 캔들의 크기가 커진다. 선행한다. 그리고 동행한다. 그런 부분을 놓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의 추이 추세에서는 뭐 이동평균선을 놓고 보셔도 되고 그리고 뭐 소나 모멘텀 차트를 병행해서 놓고 보셔도 되고 소나 모멘텀 차트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꺾여지는 흐름 놓고 보셔도 되는데 일단은 요건 아직 안 배우셨으니까 수급 범위 말씀드리면 얘도 이제 그 거래가 아주 원활하지는 않으니까 이제는 뭐 어제 같은 경우 1,000억을 넘겼죠. 그럼 우리는 사실 종목 설정할 때 1,000억을 넘기면 또 1조를 넘겨 있잖아요. 그러면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전 거래일의 80% 그러면은 38에 24, 58에 40, 300만 주 정도 터지고 양봉이면 들어간다. 근데 개장 초에 거래 터졌다가 지금은 이제 주춤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고점을 한 번 더 넘기면 움직임이 나오겠죠. 여기에 이제 수급이 일단은 유입돼 있어요. 공매도 대차 상환일지 아니면 액티브 쪽에서 뭐 단타치로 들어오면서 매수 강도를 계속 점진적으로 준 것일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이 바이오니아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뭐 단타 종목으로 우리가 지금 설정해서 들어가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회 때 이런 걸 좀 정립해서 말씀드릴 거고 1기, 2기 교육생분들께 또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어제 채팅방 보니까 이제 말씀 주신 내용이 요 교육 자료 우리가 나눠드린 요 교육 자료를 벌써 25강인데 2번을 보셨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 거래대금 부분만 더 집중해서 보셔도 돼요. 거래량 거래대금 부분만. 그리고 그게 조금 미흡하면은 여기에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 그걸 또 집중해서 보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면은 이 부분에 이제 그 차익 실현 범위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날 거래가 빵 터지고 뭐 오버슈팅도 나올 수 있고요. 1,000억 이상 막 더. 왜? 지금 들어온 물량이 순수한 매수라면 빠져나가는 기준의 거래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공매도 대차 상환이었다면 어느 지점에서는 다시 공매도 대차가 나오겠죠. 응? 상환했으니까 대차가 또 어느 시간 어느 기준에서는 공매도 대차가 나와. 그래서 그게 매도처럼 보여지는 거죠. 어찌됐든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는 거래가 이제 급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다른 종목도 필요 없고 이 종목 그대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움직임을 줬는데 거래가 갑자기 급감을 하면 아예 없어지죠. 그래서 거래가 터졌다라는 기준은 대형주나 정상적인 종목은 평균 거래량 5MA, 20MA 5일 전이든 20일 전이든 또 5주 전이든 20주 전이든 또 5월 전이든 20월 전이든 또 분봉의 기준이든 그 거래가 평균 거래가 넘겨지면 대형주는 그게 거래가 수반됐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지극히 정상이니까. 근데 이런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22년도 7월 달 보실까요? 뭐 최근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2년 7월 기준의 거래 실질적인 거래량들 보시면 뭐 거래량이 이거 대비해서 20대 터지면 터진다, 200만 좀 터진다. 그런 정신 나간 얘기고 뭐 500만 주 터진 건 뭐 더더더더더더 터진 거야?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6,000원이면은 이 기준에 거래량이 터졌다.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와서 전체 시장의 모든 참여자가 거래량이 터졌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22년 7월이면은 그래도 한 1,000억, 1,500억은 터져야 22 전후에 놓여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 400만 주에서 500만 주가 터져줘야 거래량이 터졌다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상한가가 일찍 들어갔겠죠. 보도자료 내놓고 그냥 갭상승에 빡 상한가. 그러니까 거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진 거고 그 다음날은 실질 거래가 터진 거죠.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본다. 차트 안 보더라도 결과 나와요. 뭐 꼬리를 달고 내려왔든 뭐를 했든 거래가 없잖아요. 이 터진 600만 주에 80% 혹은 70%가 터져야 돼. 응? 이 길의 경우는 80%. 그러면 68에서 48, 500만 주는 터져줘야 되는데 안 터졌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은요. 이 거래량의 70%, 6, 7에서 42, 400만 주만 넘겨주면 되는데 880만 주야. 이거 안 봐도 비디오인데 이날 쭉 뻗어 올라간 양봉에서 꼬리 달고 내려왔을 것 같아요. 응? 이거 뭐 틀리면 창피하긴 하지만 아마도 그럴 겁니다. 쭉 뻗어 올라갔다가 꼬리 달고 내려왔을 것 같아요. 이날이 언제예요? 제가 지금 이것만 본 거잖아요. 지금 13일입니다. 정확하죠? 거래가 터졌다는 거는 변동이 위로 크게 확장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터져 나오니까 미끄러져 내려간 거죠. 그 다음에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날 양봉 나서 대박이다. 아니야. 장 막판에 들어올렸든지 이거는 뭐 의미를 부여할 수 없어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렇게 한번 두들겨 맞는 거죠. 왜? 안 들어오니까 좀 굵은 물량 들어왔던 쪽에서 못 견디겠다. 반대 매매 나가기도 싫고 아이 손절. 그렇게 되면서 이 갭의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면은 시세가 무너지는 거냐? 응? 아니죠. 갭을 메꿨다고 시세가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갭을 메꿨어도 이 갭이 발생됐다는 건 엄청나게 강한 매수 강도기 때문에 추세 강화가 기대가 됩니다인 거지. 그럼 갭이 메꿔지면은 추세 강화는 이제 물 건너갔다 할지라도 뭐 윗방향의 추세라면 그 윗방향의 추세가 지속될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21선 위치라면 뭐 21선 지지받고 어쩌고저쩌고 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종목은 거래가 둔화되면 끝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날 같은 경우에도 한번 뭐 이 물량 받은 쪽에서 들어 올렸든 매물벽이 있어서 그 말도 맞을 수 있어요. 여기서 물려 있는 물량들이 나오니까 여기서 개파랑 이제 여기서 물량 받은 애들이 갭상승 띄워놓은 다음에 따라 붙으니까 거기서 패고 나갔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장난치는 애들이 나머지 물량 털은 거일 수도 있고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날도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700만 주 터졌죠. 그러니까 요 거래에 70만 주, 7, 8이 56, 그럼 600만 주 정도 터지고 양복이면은 이 앞전의 거래 그 등락률까지는 볼 수 있다. 근데 15% 20% 보는 게 아니라 내가 10%만 시초가 대비 10%만 나와도 좋겠다 하시면은 다시금 적절한 거래량. 어? 무조건 뭐 저 거래량이 70%가 아니더라도 시장의 순위 안에 들어오는 거래량. 뭐 이날 400만 주 터졌으니까 엄청 밀렸죠. 그럼 4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좋겠다. 근데 더 터졌잖아요. 더 터졌다는 거는 그만큼 변동률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캔들 크기가 더 커졌다는 거예요. 어? 꼬리가 달렸든 뭐를 했든 캔들 크기가 더 커졌다. 그 다음에는요. 미치는 거죠, 사람. 없잖아, 거래가. 왜? 이 거래 자체가 2,580만 주짜리에 실질 거래가 400만 주 이상 물량이 돌아다녀서 매매가 체결된 게 아니라 아주 못돼 먹은 애들이 금융당국이 지정해 놓은 고빈도 거래. 직역을 해서 고빈도 거래. 매수 매도 그거를 두 개, 세 개 팀이 딱 붙는 순간 거래가 빵 터지잖아요. 그럼 그게 거래가 터졌다고 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파킹 물량 때문에 주가가 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응? 근데 그게 매집이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 파킹 물량이 빠져버리니까 매수 얘네가 빠져나가는 순간 거래는 이렇게 죽어버려요. 근데 여기다 대고 이 거래량이 또 20%뭐 20배가 터지면 거래가 터지는 거야? 그럼 이런 날은 거래가 안 터진 거야? 결론적으로 그냥 뭐 우연찮게 혹은 인위적으로 만진 거면 이건 주가 조작이고요. 주가 조작이잖아요. 인위적으로 만졌으면. 근데 우연찮게 뭐 집중이 됐다. 혹은 아니, 나는 뭐 공매도 대차 물량 상환하려고 했어. 혹은 나는 얘를 좋게 봐서 매수를 했는데 따라 붙길래 차익 실현했어. 그러니까 그게 통정이나 이런 게 포함이 안 돼 있어야 돼요. 지금 거래가 뭐 아주 월등하게 터진 건 아닌데 결론적으로는 추세 매매 기준에 지금 기준에서는 뭐 차익 실현을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 억지로라는 거에 뭐 고점 대비해서 우리 같으면 우리의 기준은 어떻게 해요? 3% 밀렸기 때문에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누적 수급이 있더라도 뭐 예를 들면 뭐 누적 수급 매수 강도가 굉장히 센 종목이다. 그렇게 해서 얘는 뭐 우리가 펀드멘탈적으로도 그렇고 펀드멘탈적으로 믿을 수 있고 최근에 나와 있는 이슈 범위. 그러니까 뭐 SM 같은 경우에 이런 이슈도 있고 뭐 진퇴양난이다 하이브 입장에서. 그래서 그들은 12만 원 이상을 뭐 더 부를 수밖에 없다.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럼 꼬리가 좀 달려있더라도 유지를 하면서 대처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일단은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검증받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게 회사입니까? 이게 회사야? 자기 자산 대비해서 무슨 뭐 물론 기술력을 갖고 있겠죠. 뭐 신약 개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근데 과하잖아요. 자기 자산 대비해서 모든 제약바이오가 그래요, 사실. 전환 물량 무지하게 발행해가지고 자기 대주주 지분 다 이석시켜놓고 못된 짓거리 다 해먹은 거죠. 전환 자체 뭐 남들만 위해서 줬을까? 아니지. 결론적으로 한순간에 이쪽에서 아까 SM 보신 것처럼 5만 주 들어와서 뭐 60억 분이 안 되는 금액 가지고 이빠이 땡겼다가 퍽 치고 없어지니까 손바뀜인지 차익 실현인지 없어지니까 고점 대비 SM도 한 5%씩 밀려 떨어지는 것처럼 바이오니아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른 종목 할 때 배우신 것처럼 뭐 내가 계속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인데 야, 뭐 프로그램 매수 계속 들어오는데 예를 든다면 그렇다면 가져가실 수 있죠. 근데 프로그램 매수가 만약에 매도로 전환이 되는데 꼬리를 막 달고 내려와. 그렇다면 같이 정리하셔야죠. 근데 나는 내가 이 종목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얘를 뭐 1.5%에 잘라내긴 그렇고 나는 한 3%, 5%로 볼게요. 그럼 그 기준을 설정하시면 돼요. 막연하게 여기가 지지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이거 뭐 지지가 될지 안 될지 지금 프로그램 샀던 애들이 한 방에 4만 주 던져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잖아. 이런 종목은. 한 방에 4만 줄 때려. 그럼 순식간에 뭐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 1%, 1.5% 빌리는 건데 거기에 놀래서 또 스탑로스 기능 걸어놓은 물량들이 있다면 거기서 또 한번 뻥 하고 밀리죠.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매직 계산기에 뭐
설정을 하셔서 그 기준에서 같이 들여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이오니아 코드번호 넣어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06450 그럼 오늘 기준에 3% 부분을 놓쳤다. 이미 밀려 내려가 있잖아요. 그럼 마지노선을 어떻게 잡아요? 5%의 기준에서 지금 어차피 전략 부분 영상 녹화하니까 올려드리긴 할 텐데 헤네시아님도 듣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접속에 계시니까 지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준 가격이 어느 정도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기준에서 뭐 시초가부터 해서 한 3% 띄워가지고 움직여서 난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가격이 대략 46,500원이라고 잡고 그리고 나서 설정 범위의 기준인데 일단은 고점에서부터 3%가 일단 밀려 있는 상태잖아요. 뭐 명목 가격 5만 원도 좋고 그러면 여기서 뭐 절반 그리고 5% 깨져 내려가면 전량 정리. 그러고 나서 재편입은 뭐 프로그램 쪽에 지분율로 사실은 2월 달에 들어온 건 2%뿐이 안 되잖아요. 하루에도 나갈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거는 50만 주면. 근데 뭐 프로그램 쪽에서도 계속 들어오는 것 같고 긍정적인 것 같다. 그럼 밑에서 다시 사실 수 있죠. 응? 또 고점을 뭐 꼬리 빼고의 고점을 잡든 꼬리를 치고 고점을 잡든 고점을 넘긴다. 그럼 거기서 다시 잡으실 수 있죠. 뭐 그런 기준에서 좀 설정 범위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 남들은 예를 들어서 5일선의 기준을 이렇게 잡아드릴 수도 있는데 5일선 기준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5일선까지 밀려 내려가려면 지금 44,000원이잖아요. 이게 44,000원이 아니에요. 얘가 여기까지 밀고 내려왔을 때의 단순 이동 평균은 현재가가 바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4일 전 2월 6일 종가 37,000원 플러스 33,200원 플러스 아이고 BM 쪽 일단 유지하고 계세요. 이거 다시 제가 또 들여다볼게요. 36,900원 그리고 플러스 잠시만요. 처음부터 다시 37,000원 플러스 33,200원 플러스 36,050원 플러스 43,350원 플러스 아이고 아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죠. 43,350원부터죠. 아이고 마음이 급하다. 자 43,350원 플러스 요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5,500원 플러스 43,750원 플러스 44,850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5일 전이 44,000원이잖아요. 거기까지 열어둘 수는 없잖아. 뭐 정신 나간 친구들은 뭐 44,000원 5일 전 뭐 이탈 되기 전까지는 갖고 갑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고점 대비. 어? 근데 그 기준을 그냥 설정한다고 칩시다. 그럼 44,000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5일 전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의 43,900원이 아니라 5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42,700원까지 내려와요. 현재 5만 원이니까 5일 전이 끌려 올라와서 44,000원인 거고 전일까지 5일 전이 얼마였어요? 여기였죠. 얼마? 전일까지 41,100원. 오늘 주가가 더 올라가니까 5일 전 땡겨진 거예요. 근데 주가가 보합으로 내려와 버리면 그러면 어제의 5일 전 대비 올라온 폭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이날 종가가 나가고 이날 종가의 기준이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44,000원이 5일 전이 아니에요. 밀려 내려오면 더 밀립니다. 계속. 그리고 거기를 기준을 두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5일 전을 놓고 보고 뭐 3분의 1을 놓고 보면 그건 벅차니까 3%, 5% 원래는 1.5에서 3%인데 이미 그 자락을 놓치셨으니까. 아니면 과감하게 나는 전량 정리할 거야. 내일 또 가더라도. 그럼 내일 또 가면 52,000원 넘기면 그때 변동성 매매를 하시는 거지. 얘를 추세 매매로 가져가신다? 그러면 차익 실현 범위를 하여간에 명확히 기준을 잡으세요. 제가 잡아드리기는 그렇고 이거 뭐 6만 원이면 차익 실현세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1.5%니까 뭐 캔들 나 이거 3분의 1로 잡을 거야. 그럼 그 기준. 그게 뭐 꼭 나쁘진 않죠. 그거 업계에서 판다는데 뭐 지금 5만 2천 원이더라도 나는 4만 원에 팔겠다는데 그걸 뭐 뭐라 그래. 저는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1.5에서 3%. 3%가 이탈됐어. 전량 매도. 아쉬워. 그럼 여기서 절반. 그리고 마지노선 5%. 5%는 얼마예요?
5%는 보시는 것처럼 49,400원. 그 이탈되면 전량 매도 끝. 선 긋고 줄 긋고 할 필요 없어요. 왜? 얘네가 때리는 순간 끝나는 거지. 무슨 선을 긋고 줄을 그어. 그러니까 걔네 너무 의존 안 하고 기준을 잡겠다의 설정 범위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에코프로 BM은 돌리면 추가 편입을 들어갈 거예요. 2차 전지를 버리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방금의 종목군들의 바이오니아처럼 추세도 강하고 단기적으로 뭐 100%씩 올라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대처할지를 몰라서 저런 종목이 이제 뭐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표현을 할게요. 변동성이 확대돼서 버겁게 움직이게 되면은 감당하기 또 어려운 또 상황에 놓여지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기준의 고점 저점을 좀 놓친다, 난 잘 못 잡는다 하시는 분들은 오세요. 그리고 거래량은 선행한다 그랬죠. 어?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에코프로, SM, 또 금양, 에코프로 BM, LG전자의 수익을 못 냈었다라고 한다면 바이오니아도 보죠. 왜? 우리는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저평가든 고평가든 다 봅니다. 거래 대금만 수반돼 있다면, 다만 이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는 형성돼 있어야 되죠. 최소 3천억 이상의 기준이어야 교육용, 그리고 1조가 넘겨지면 그나마 단기 5%, 이 정도 수준에서 접근 범위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하시면 되겠고, 케빈 선생님 지금 나이스하죠? 바이오니아. 그렇게 해서 대처하시면 되겠어요. 참 이게 변동이 크니까, 그래서 결론은 변동이 크니까 3분의 1, 2분의 1 뭐 꼬리 잡고 이런 게 참 애매해져. 그렇게 하시고 강연회 부분 지금 신청하시고, 그렇게 해서 강연회 때 종목 설정하는 방법 그거 꼭 배워가십시오. 이거는 역대적으로 한 번도 노출시켜 본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목 설정하는 방법 꼭 배워가시고, 강연회 이벤트 할인 행사 한 달 더 드리는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올려드리고 전체 종목 그리고 시장 한번 볼게요. 시장이 지금 1.28까지 밀려 있어요.